저희가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그야말로 일일 의혹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?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. 한번 보여주시죠. 저렇게 이제 쫙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가장 먼저 제기됐던 거 이제 보좌진에 대한 이 폭언과 갑질 의혹이었고요. 그다음에 결혼한 장남이 세대원의 이름을 올렸다가 아파트 부정 청약받은 의혹이 이거 있었죠.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의 갑질 논란부터 도덕성 문제까지 다양합니다. 이제 여러 저 의혹들이 이제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어요. 글쎄 이제 이 상황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를 그냥 가겠다는 것, 그냥 통과되고 이렇게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, 지금요?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거치 표명이나 또 청와대의 어떤 사인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사인이 없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특히 이제 야당 인사를 지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리스트 쭉 봤지만 저것도 굉장히 요약한 거거든요. 그럼 보면 굉장히 소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백화점식이라고 그러잖아요.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고 또 심각한 것은 본인이 옛날에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의 본인의 행동 이게 정반대인 게 많습니다. 자, 그렇게 서민들의 어떤 이 이야기들 부동산 문제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질타하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실은 이 청약 같은 경우 보면 점수를 조작을 해서 결국 아파트 청약을 받았잖아요. 그리고 뭐 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본인이 정치하는 목표다라고 본인의 자선에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알고 봤더니 참 갑질의 대명사처럼 되어 왔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봐요. 즉 이분의 행동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. 그게 그러니까 쭉 쌓여왔다. 그러면 앞으로 이걸 뭐 딛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국민이 저분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? 전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단지 이 의혹의 해명 자체 지금 좀 전에 뭐 이규현 수석이 나와서 이거는 뭐 야당 때 했는 거고 뭐 해명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 지금 뭘 해명이 된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야당이 했을 때 야당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언론이 제기한 문제와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.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릴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걸 안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? 하루만 넘기면 되니까. 그 임명한 뒤에는요. 그때는 어떡하죠?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그냥 다 깨끗하게 없어지나요?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떠안아야 돼요. 그러면 이걸 과연 이재명 정부가 떠안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걱정을 솔직히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틀기는 어렵습니다. 저희가 그 갑질하는 보좌관들에게 갑질하는 내용들을 다시 하기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걸 다시 들려드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갑질 의혹이 있었죠. 불법 청약 관련해서 이 불법이라는 것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글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,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이른바 이혜훈 비망록도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데 비망록에는요 정치자금 수사 무마 정황과 함께 동료들의 그 낙선 기도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천하람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기본적으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뭐 본인이 했던 행적도 있고 보통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동료 의원들의 명단을 종교인한테 주면서 같이 낙선 기도를 해달라. 대부분 다 뭐 보수 진영에 당연히 대부분 동료 의원들이죠. 그렇군요. 도덕성마저 처참해요. 나머지 도덕성 영역도. 자, 그러니까 뭐 도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품 이야기까지도 지금 묶어서 말해 주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사실이라면. 이혜훈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. 근데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가 비망록을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저렇게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은 어떨지 도덕적이고 성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도덕성, 인성 관련해서는 보좌진 갑질 문제에서 사실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낙제점이고요. 이 이제 그 천하람 대표가 새롭게 주장하는 이 비망록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론이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둘로 나뉠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는 뭐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제 이게 뭔가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니까요. 상대방 의원들 뭐 이렇게 낙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다가 뭐 적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뭐 그 공직수행
장관직 수행에 큰 뭐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예.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 앞서서 계속 부정청약 의혹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조금 타겟이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. 지금 아까 쭉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되더라도 청문회를 글쎄 뭐 통과 하루니까 버텨서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서 없고서 뭐 물론 통합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굳이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? 뭐 당연히 그 부분이 마지막까지 이 고민이 될 문제입니다. 예.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취지는 통합과 실용이고 그게 사실 민주당 안에서의 거부감이 있을 걸 알면서도 예. 도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지명할 때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요. 네.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 분명한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이 일부 설득이 된다고 하면 예. 최초의 인사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할 것으로는 보입니다. 지금까지 청와대 기류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. 네네. 이제 그렇다면 그 정치적 부담을 또 안고라도 최초의 인사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. 청와대에서 끌고 가려는 의지는 있지만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이라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적격이라면 그걸 또 업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